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재차 확인을 했죠. 이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한 지수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분위기는 달랐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일 대비 0.24%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했지만 이내 양 매도 출회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전일 대비 0.82% 하락하면서 773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좀 수급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그 공백이 느껴졌던 부분이었는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매수세는 보이긴 했지만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오늘 장에서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가 출회가 됐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로 인해서 오늘 장 지수를 좀 더 하방으로 끌어내렸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짙다라는 부분을 수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잘 갔었던 종목보다는 과대낙폭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유입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까지도 2차 전지주들 수급이 붙은 모습이었죠. 업종 사기 내 2등 2차 전지가 차지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의료 AI 쪽 혹은 게임과 온라인, 컨텐츠 쪽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테마 내에서 대거 상위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흐름이 완벽히 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갔지만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장에서 좀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3%대의 강세, LG화학은 6%,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대의 빨간불 켜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개별 호재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전기차 업체 포드가 이 전기차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한국의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호재성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악재에 나올 만한 거는 다 나왔다.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메리트로 인해서 오늘 장에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도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 모두 다 상승불을 켜낸 채로 마감을 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 에코프로는 1%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은 바로 펄어비스였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개임주인데요. 지금 개임주들 오늘 장에서 굉장히 선전했던 모습 보여졌습니다. 2024 게임스톱, 이게 지금 게임스톱 같은 경우엔 독일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붉은 사막, 글로벌 호평 속에서 오늘 장에서 주가 상승세 보였다는 점, 이외에 나머지 게임주들도 오늘 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봤는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 주도주가 딱히 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테마성, 개별 이슈 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순환매만 빠르게 올라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저께 노래를 좀 못 불렀나요? 오늘 시장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신규주들 굉장히 좀 강한 등락세를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한 당분간 FOMC 인하나 FOMC 회의나 그리고 내일 있을 일본은행 총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어떤 매매 매매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관망 심리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규주 움직임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급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좀 더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는 자기 가치에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비록 오늘 신규주 매매를 못했다라고 해서 좀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그러한 시장 구간에서는요. 가만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강세장의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시장의 순환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아차했다가 참 큰일 나기 십상의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다. 또 전략도 중요하겠죠. 이런 전략까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방법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나 대형주 빠지지 않고 있고 어제 장에서 굉장히 이슈였던 유한양행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봐주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신규주를 말하지 않고서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장의 신규주 그리고 어제 장의 신규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83과 TDS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 TDS팜이 뭐 하는지 M83이 뭐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신규주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하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위에 차트를 보시면 이 윗자리가 바로 M83이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이 바로 아래 차트가 TDS팜인데요. 오늘 굉장히 이 두 종목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좀 재밌게 흘러간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M83이 상장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지금 TDS팜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서로가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TDS팜이랑 M83이 한 이틀 동안 일으킨 거래 대금이 거의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코스닥 그 거래 대금이 한 4, 5조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두 종목이 이러한 강한 거래 대금을 냈다는 것은 그냥 나는 다른 종목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종목 다른 종목들 진짜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빠지고 TDS팜이랑 M83이 이렇게 움직였던 거는 바로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S팜이 하락을 한 이후에 한 20% 정도 빠졌죠. 그리고 10시 반이 어디냐면요. 바로 중국 시장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규주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이 종목에 또 하게 됐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딱 이 시간 한 12시 반 이후로 다시 한번 또 갈리게 됩니다. 그동안 좀 바닥에서 몇 프로가 반등을 하냐면요. 거의 40% 이상 반등을 하니까 이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쉬고 있던 바로 M83으로 다시 한번 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이 수급이 그대로 이 구간에 가면서 한 2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시 반, 2시 가까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됐고 그리고 내일 또 ENCell이라는 신규 종목이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자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앞다투어서 매도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거의 고점 대비 M83은 한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TDS팜도 거의 몇 %입니까? 한 4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사실 오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어떤 수익 냈던 것보다 오히려 매도하지 못해서 손실난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까지 이런 걸로 손실이 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약간의 신규주 광기 열풍이 부르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매매를 잘할 수 있는지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신규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서 좀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매매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하고서요. 그리고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손절매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두고 매매를 해야지만 신규주 매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이나 그러한 부분들로 종목을 접근하면은 필전 100점 100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일 있을 ESL도 여러분들이 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초기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항상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신다라고 하면 좀 깔끔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최근에 신규주들 여러분들 좀 변동성에 많은 분들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신규주 두 종목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내일장에서 또 ENCell이 추가로 상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장 초반에 우리가 좀 시초가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가 사실 못 판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간략한 전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한 100% 이하에서 시작하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라 마라 하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액으로 정말 커피 혹은 내가 진짜 치킨 하나 먹겠다 그런 걸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좀 탐욕이 들어가서 몇 억씩, 몇 천씩 하시지 마시고 저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일은 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 학습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한번 내일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저는 제 몫이 아니라 생각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신규 상장주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해서 유의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신규주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 종목은 재룡산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재미없는 종목을 말하냐라고 하겠지만 좀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그동안 좀 눌려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실적주로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기댈 거는 그래도 앞전에 있는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시장에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재룡산업이 그 종목, 그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AI에 관련된 투자로서 노후화된 장비나 이런 것, 노후화된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 수요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났죠. 하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나왔냐면 거의 한 40% 이상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가격만 빠졌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 특히 이 섹터는 재룡산업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쪽 섹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절대란 말은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룡산업을 가져왔는데 물론 제가 오늘 히든 종목에 또 이런 관련된 변압기 종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변압기 종목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재룡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21선에서 이러한 종목을 상승형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1선에서의 상승형 음봉은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부담 없이 지금 가격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으니까 매수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재룡산업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력, 변압기 섹터들이 시세가 붙었는데 막판 들어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음봉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승형 음봉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 종목이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실시간 조회 종목 내에서 세 가지의 종목에 대한 이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가능하신데요. 지금 화면처럼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전문가님 사진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너무나도 빠르게 나오는 시점 속에서 눌림목에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꼭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급변하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갈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춤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이런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오늘 50분인데요. 오늘 또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전문가님 혹시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너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0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마련해 놨으니까요. 최근에 좀 많이 그 종목들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엑기스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특히 또 내일 같은 경우는 ENS의 신규 상장 종목 또 제가 또 정말 제3자의 눈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정말 그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투자산 운용사와 금융투자 분석사 이거는 바로 이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고요.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자격증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마 통틀어서 저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인 내용들 여러분한테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권에서 있었던 십몇 년간의 경험이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버텨나가고 그리고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의 히든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좀 FNF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재미보다는 정말 꾸준하게 내가 내 돈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아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입니다. 우리가 요즘 디스커버리죠. 옷. 의류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솔직히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시장을 잘못 보거나 혹은 종목을 내가 잘못 보지 않았나라고 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어떤 대주주 매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즉 특히 내부자 매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스스로가 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류주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셨던 어떤 방글라데시나 혹은 베트남이나 이런 이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 즉 그 나라의 정치적이나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또 많은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최근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이제는 좀 희석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사실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8월 달 급락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좀 강한 하락을 보였지만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또 대주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FNF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구간까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흐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뭐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빠진 종목을 얘기를 하냐. 처음부터 올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겠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그 매크로의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서서히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철저하게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제 종목 특징 잘 아시잖아요. 두세 달 후 혹은 6개월 후에 보시면 아니 이게 이렇게 올라 있어? 라고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포트에 하나하나씩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하방 추세 이 채널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물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여기가 다 뭐냐면 다 8월 초 급락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그 매크로적인 이슈만 없었다고 하면은 뭐 바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빠르게 이 구간을 회복하면서 지금 다시 최근에 52주 신고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같은 날 8월 22일 제 종목 잘 보시면 어느 순간에 다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 인허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정말 편안하게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항상 처음에 이런 종목들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버틸 수 있는 혹이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어느새 이렇게 빠질 때는 좀 뭐라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다시 신고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구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조 대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후로 강하게 갔었죠. 그때는 뭐 섹터 지수라고 할게요. 섹터 지수라는 것은 음식료 섹터가 그때는 같이 상승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한 60% 정도 바로 1, 2주 만에 나왔는데 지금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승하면서 또 빠르게 또 조정을 보였죠. 하지만 잘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는 아직 다시 좀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자사주를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자사주 처분 가격이 59,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58,500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사주 30만 주, 이게 거의 17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 팔면은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조대림 같은 경우가 자사주가 한 10몇 프로 이상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처분을 하고 자신들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며칠 전에 나왔는데 악재였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 물량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저는 쌍바닥 이후에 어떤 반등, 즉 음식료 섹터주들의 어떤 수급이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또 보면 사조대림 같은 경우가 올해 2조, 내년에 무려 4조의 2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사주를 가지고 간 쪽도 물론 저는 바로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50%에서 100% 이상에서 그 이후에 이런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물량에 대한 오버행을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오히려 이 가격대 지금 받아간 이 59,000 가격을 바닥 수준의 가격으로 재산정하고 그 이후를 보는 게 지금 이 종목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더 옳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들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나도 이런 각 종목마다 세부적인 대응 방안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처럼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 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미리미리 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또 이번 주에 마지막입니다. 또 보기 위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법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첨부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과 금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기법 강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차트를 한번 어떠한 종목을 봤을 때 정말 제가 해석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파라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일단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 구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8월 14일 날 이 종목이 상반기 흑자 전환까지 됐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0%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실적주를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저도 관심을 갖겠죠. 사실 제가 뭐 2,000개가 넘는 종목을 하나하나 다 체크는 못 하는데 뉴스를 체크하다가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내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내용이 합격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저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파라텍이 초고속 건물 화재 안전 위반 업무 협약 체결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 것까지도 이제 엮일 수 있는 테마 재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과 그리고 재료가 함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분석이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지? 라고 봤어요. 지금 이 구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이때 액면 병합을 한 거예요. 자, 액면 병합이 뭐냐면 어떤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은 항상 액면가가 있습니다. 한 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액면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액면가라는 것은 이 액면이 병합된다. 즉 100원이 500원이 되거나 100원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으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액면가가 500원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2,000원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액면가가 높아지니까 주식 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 20,000원 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액면 병합을 하면서 뭘 한 거죠? 주식 수를 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많은 종목이 너무나 유통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좀 반등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 수를 줄인다는 것은 이 회사가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물론 제가 공시를 받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어떻게 했습니까? 액면 병합을 한 이후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또 하락에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사실 액면병합은 무상증자처럼 그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이러한 주식수만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그 가치를 찾아서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지? 이렇게 이때 뉴스가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때 뉴스가 뭐냐면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물적 분할 이슈를 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했는데 그때가 3,000원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주들은 아니다. 물적 분할로 해서 이게 갈 종목이 아니고 더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무산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보세요. 물적 분할을 실패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각 사업부를 가치를 올려줘야지만 주가가 반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구간에서 8월 달에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이 구간에서 지금 쌍고점을 보여주고 난 이후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 구간 잘 지켜주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실적까지 더해지고 최근에 재료까지 나오면서 이 구간에 어떤 이러한 저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 구간 8월 5일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차트를 보더라도 8월 5일 날에 이 부분은 그냥 지워놓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떠한 가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적인, 즉 기계가 만든 인위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다 지우고 이 구간만 보셔도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다음번에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의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이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음봉으로 이제 하락을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락하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런 단음봉은 개인들의 개인들이 수급으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체크를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봤을 때 여기 거래량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온 수급이 있다면 수급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네들의 대충 평단가는 한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저가 매수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21선에서 21선을 깨지를 않죠. 왜냐? 21선을 깨면 개인들의 물량이 확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항상 21선, 지켜줄 선을 지켜주고 지금 이 구간에서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요. 지금 이렇게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차로요. 그리고 보시면 이 구간에서 21선에서 닿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쌍바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최근에 뭐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전기차 화재 관련된 뉴스들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다 예상을 했을 때 여기서는 내가 1차적으로 종가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구간 있죠. 21선에서 한번 매매를 좀
좀 그 단기 수익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물론 이게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 그냥 지금 종가 매매한 걸로 그냥 수익권을 끝내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살짝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떨지 마시고 여기서 구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적으로 매매를 해서 어떤 평단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손절은 지금 이 구간 있죠? 지금 강하게 들어왔던 이 저가 구간에서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별로 크진 않아요.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돼요. 그러면 손익비를 따졌을 때 아래로는 마이너스 3%지만 위로는 이 구간까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0% 이상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익도 좀 챙길 수 있고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계획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올라가네 매수, 이거 빠지네 매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 계획을 짜고 차트를 보고 세우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파라텍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나도 이런 매매 방법들 그리고 분석 방법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나도 올라가는 종목 매수, 내려가는 종목 매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올림픽 종목 오늘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나용평입니다. 모나용평이 뭐냐면요, 예전에 용평 리조트 있죠? 네, 용평 리조트가 바로 모나용평으로 어떤 사명을 바꿨고, 예전에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대북 관련주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실적주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용평 리조트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강원도에 정말 이런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 가족 단위의 어떤 그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라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모나용평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그 럭셔리 콘도인데 이게 분양가가 평당 한 4,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한 4,500만 원이면은 한 상도동이나 한 그쪽 정도 가서 강남은 안 될 것 같고 한 상도동까지는 될 것 같아요. 막 그 정도에서 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강원도에 이 콘도에 이 평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콘도 분양이 이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럭셔리 콘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슈퍼리치들, 코인,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최근에 이렇게 좀 돈 많이 쓰신 분들이 슈퍼리치로서 럭셔리 콘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들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하시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들급 콘도도 많이 분양이 되면서 모나용평의 실적이 지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동전 기업 대비 너무 싸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알고 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걔네들의 어떤 PBR이나 그다음 PE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비싸고, 얘네 같은 경우는 PBR이 1이 안 돼요. 한 0.6
8, 6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무려 50%의 상승률이 보이는 종목이다. 그리고 얘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론 이런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짝 눌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런 식의 또 상승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고가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수급도 여기서 뒷받침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오늘 하락은 정말로 매수 찬스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거의 한 1년 이상 있다가 최근에 요 구간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부분은 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만약에 매수해서 매도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뭐 20, 20%, 30%, 4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매수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했을 때 매수가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내일 시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손절가는 3,800원. 그다음에 매도가는 6,5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는요, 전문가님? 목표가가 6,500원입니다. 목표가가 6,500원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 종목을 한 번에 가는 것보다 그냥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아마 계속해서 올릴 것 같아요. 왜냐? 2032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뭐 좀 편안하게 좀 물량을 실으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나 용평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 올림픽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링크입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사진 옆에 나와 있죠. 이 방법 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아무 종목이나 골라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갈 만한 가능성이 있고 실적, 재료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거든요. 꼭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